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메일 보내고, 문서 쓰고, 또 팀플 과제하고, 대학 생활하면 이런 도구들 정말 필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나로 딱 묶어주고, 심지어 학교 전체에 100TB, 와, 100TB 저장 공간을 무료로 주는 플랫폼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대학의 미래 구글 워크스페이스 혁신 보고서 발췌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대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구글 독스 편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메일, 채팅, 캘린더,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게 다 어떻게 하나처럼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공부나 협업 방식, 더 나아가서는 대학 운영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개별 앱 기능 하나하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모든 게 아주 매끄럽게 연결된 통합 환경이라는 거, 그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게 바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나 대학의 어떤 행정 시스템,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게 정확히 뭔가요? 예전에 G 수트나 구글 앱스 이런 이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었죠. 근데 핵심 가치는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독스나 스프레드시트, 쉬치 같은 개별 도구 자체에 있다기보다는요. 이게 지메일, 구글 챗, 캘린더, 드라이브 이런 다른 서비스들하고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메일 보다가 문서 댓글 알림이 오면요. 메일창 안 나가고 거기서 바로 답장할 수 있어요. 또 챗으로 동료랑 얘기하다가 잠깐 회의할까요? 하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미트 화상회의로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앱들을 막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군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거 여러 창 막 띄워놓고 정신 없어지는 거 그런 거 확 줄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도 하는데 작업 환경 바꾸는 데 드는 시간이나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이걸 확 줄여주는 거죠. 사용자가 하던 일에 좀 더 이렇게 깊게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할까요? 대학에 계신 분들한테는 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기업용 말고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특별 버전이 있다면서요?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네, 맞아요. 교육기관의 필요에 맞춰서 딱 4가지 에디션이 있어요. Fundamentals, Standard,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그리고 Education Plus 이렇게 4가지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Fundamentals 에디션이에요. 왜냐면 이게 작용 요건만 되면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네. 무료라고요? 그럼 기능이 엄청 제한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핵심적인 협업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들어있어요. 게다가 학교 전체가 같이 쓰는 공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100TB나 줘요. 이게 진짜 파격적인 조건이죠. 대학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갈 때 그 초기 비용 부담? 이걸 거의 없애주니까 효과가 아주 큽니다. 100TB 공용 스토리지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그 무료 버전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우리 좀 더 보안 기능 강화해야겠다. 아니면 화상회의할 때 참가자 수 더 늘리고 싶다. Q&A나 소그룹 토론 기능도 필요하다. 이러면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대학이 직접 서버 사고 관리하는 그런 온프레미스 방식하고 비교하면요. 초기 투자 비용은 물론이고 운영에 드는 총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정말 극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보고서에 나온 그 맨해튼 칼리지나 더블린 국립대 UCD 사례 보면 이런 방식 덕분에 클라우드 도입 망설임을 줄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초점을 학생, 바로 청취자 여러분께 맞춰볼까요? 이게 내 대학 생활에 구체적으로 뭘 도와줄까 궁금하실 텐데요.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팀 프로젝트 같아요. 조별 과제 없는 대학 생활, 이거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팀 프로젝트 할 때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진짜 장점은 그 실시간 공동 작업 기능에서 나타나요. 여러 명이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하나의 문서, 그러니까 덕스나 쉬츠, 슬라이드에 동시에 들어가서 같이 내용을 만들고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누가 최신 파일 갖고 있지. 잠깐만, 이거 내가 고친 부분 맞나? 이런 혼란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아, 그리고 수정 내역도 다 남고 누가 뭘 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책임 소재도 좀 분명해지겠네요. 맞아요. 작업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다 보이고 실시간으로 피드백 주고받고 이러면서 협업의 질이 훨씬 좋아져요. 뭐 구글 챗이나 밋 같은 걸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의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유료 버전 밑에 있는 Q&A나 설문조사, 소그룹 활동방 기능 같은 거는 온라인 수업이나 팀 회의할 때 참여도 높이고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좋겠네요. 구글 어사이먼스 이런 걸로 채점 기준 명확히 하고 피드백 시간 줄이고. 네, 그렇죠. 학생들도 뭐 시체 매크로 기능 같은 거 쓰면 반복적인 데이터 정리 작업은 자동으로 해버리고 분석 자체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킴플 말고요. 개인적인 연구 자료나 뭐 리포트, 논문 같은 거 관리하는 건 어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는 구글 드라이브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 중요한 자료들 노트북 하드에만 넣어두면 항상 좀 불안하잖아요. 고장날 수도 있고, 뭐 랜섬웨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이런 자료를 안전한 클라우드에 딱 저장하고 자동으로 동기화해 주니까 데이터 날아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죠. 특히 그 공유 드라이브 기능이 연구팀한테 그렇게 유용하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요.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의 자산이 돼요. 그래서 팀원 중에 누가 졸업하거나 뭐 다른 데로 가더라도 연구 자료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연구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개인 드라이브에서 막 공유 설정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구글 폼스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나 신청서 받을 때 간단한 자료 모을 때 정말 편해요. 응답 결과가 자동으로 시치에 쫙 정리되니까 분석도 쉽고요. 이런 기능들이 뭐 부서나 연구실 사이에 있는 정보 장벽, 그 소위 데이터 사일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요. 정보 공유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개인적인 생산성 측면은 어때요? 예를 들면 시간 관리 같은 거요. 대학생들은 정말 시간 관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럼요. 구글 캘린더가 단순히 일정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구글 태스크랑 연동이 돼서 할 일 목록까지 한눈에 쫙 관리할 수 있고요. 과제 마감 코앞인데 집중해야 할 때 방해 금지 시간, 포커스 타임 딱 설정해두면 알림에 방해 안 받고 집중할 수 있죠. 교수님이나 스터디 그룹원들이랑 약속 잡을 때도 그 약속 일정, 어포인트먼트 슬로트 기능 쓰면 서로 가능한 시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편하고요. 아, 혹시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뭐 이런 메시지 여러 번 주고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불필요한 시간 확 줄여주는 거죠. 파일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드라이브 검색은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문서 내용 안에 있는 키워드로도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파일 속에서 필요한 자료가 훨씬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레포트 쓸 때는 독스의 탐색, 익스플로어 기능도 꽤 유용한데요. 문서창 안에서 바로 웹 검색하고 그 결과 인용하거나 이미지 넣는 것까지 다 되니까 자료 조사랑 글쓰기를 거의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편리하겠네요. 이론적인 장점은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이걸 도입한 대학들은 정말 효과를 봤을까요? 그 미국 에머스트 칼리지 사례가 좀 흥미롭던데요. 큰 네트워크 장애를 겪었다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이걸 치명적인 네트워크 장애, catastrophic network failure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2018년 말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메일, 파일 접근은 물론이고 학교 웹사이트조차 못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아주 빠르게 전환하면서 단 닷새, 5일 만에 핵심 시스템을 복구했다는 거예요. 와, 5일 만이에요. 거의 뭐 재난 영화 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복원력, 또 안정성, 이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일을 계기로 에머스트 칼리지 IT 부서의 역할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그냥 서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교육이랑 연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을 돕는 그런 전략적인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국립대, UCD는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 컸다고 하던데요. 네, 거기는 좀 오래된 자체 이메일 시스템을 이걸로 바꾸면서 아주 큰 경제적 이득을 봤어요. IT 책임자 말로는요, 기존 시스템 운영에 썼던 서버 구매 비용, 뭐 유지보수 인력, 별도 보안 솔루션 비용, 이런 걸 다 합쳐서 수십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해요. 아, 수십만 달러나요. 그 정도군요. 네, 상당한 비용이죠.
그냥 라이센스 비용만 비교한 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전체를 보는 총 소유 비용, TCO 관점에서 엄청난 절감 효과를 본 거예요. 고질적이었던 그 개인 저장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돼서 사용자 만족도도 엄청 올랐다고 하고요. 와, 그렇게 아낀 예산은 또 다른 교육적인 데 쓸 수 있을 테니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좋겠네요. 혹시 국내 대학 사례도 좀 있을까요? 네, 보고서에 한양대학교 사례가 잠깐 나와요. 교수님들이 구글 설문지로 학생 주소록이나 신청서 같은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실에서는 공유 드라이브로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백업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랜섬웨어나 하드 고장 날까 봐 걱정 안 하고 자료 관리가 가능해진 거죠. 수업 자료나 공지사항 같은 것도 공유 드라이브에 올려두면 학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편하고요. 네네. 한국의 좀 특이한 점은 학교 자체 계정이랑 교육청 통합 계정 운영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자체 계정은 자유도가 높지만 관리가 좀 부실할 수 있고 교육청 계정은 제약은 좀 있지만 교사나 학생이 학교 옮길 때 자료 옮기기가 쉽다는 장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랑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지는지 핵심 이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역시 제일 먼저는 생산성 향상이겠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 시간을 절약해주는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포레스터라는 곳 보고서를 보니까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학생들이 연간 평균 18시간의 학습 시간을 더 확보했고 교사들은 연간 42시간의 근무 시간을 절약했다고 해요. 빠른 부팅 시간이나 불필요한 업데이트 감소 같은 그런 클라우드 환경 자체의 장점도 있고요. 이렇게 아낀 시간은 결국 더 깊이 있는 학습이나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비용 절감이나 접근성 측면도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비싼 프로그램 살 필요 없다는 거요. 저렴하게 쓸 수 있고요. MS 오피스 파일하고도 호환이 잘 돼서 협업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또 인터넷만 되면 내 노트북이든 학교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어디서든 똑같이 작업하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건 뭐랄까, 비싼 기기가 없는 학생들도 정보 접근이나 과제 수행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기회 균등에도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문제, 이것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 내 소중한 자료들 다 맡겨도 괜찮을까? 좀 걱정될 수 있잖아요. 구글 워커스페이스가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AI 기반 보호 시스템이 스팸이나 피싱, 악성 코드를 99.9% 이상 자동으로 걸러줘요. 아까 더블린 국립대 사례처럼 이것 덕분에 대학이 비싼 보안 솔루션을 따로 살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조건인데요. 구글은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나 지식재산권 이런 건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소유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학교나 학생 데이터를 구글이 맘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데이터 손실 방지, DLP 기능, 그러니까 중요 정보가 실수로 밖으로 새나가는 걸 막는 기능 같은 것도 대부분 자동으로 작동해서요. 사용자는 보안 걱정 크게 안 하고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들어보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그냥 편리한 앱 모음, 이 정도가 아니라 대학의 운영 방식이나 여러분의 학습, 연구, 협업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정확합니다. 협업 효율 높이고 총 소유 비용, TCO 관점에서 비용 절감하고 또 강력한 보안위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해주는 그런 전략적인 플랫폼인 거죠. 특히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고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다는 점, 이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들 보다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떠올랐어요. 보고서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제미나니 같은 인공지능, AI 기능이 통합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점이 앞으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단순히 그냥 별도의 AI 챗봇을 쓰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이 이메일을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바로 그 작업 과정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리포트 초안을 AI가 요약해 준다거나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좀 도와준다거나 발표 자료 디자인 아이디어를 막 제안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생각만 해도 연구나 글쓰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통합된 AI 기능이 여러분의 연구 방식, 글쓰기 방식, 심지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
이게 앞으로 더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대학에서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